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지만 파장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애당초 지킬 의사가 없었던 공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기초노령연금법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강기정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연금이다. 이 용어가 좀, 청취자들 이해하시기에 복잡할 것 같아요. 정리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65세 이상 약 전국의 한 65% 정도 노인들에게 작게는 한 94,000원부터 14만 원까지 받고 있고요. 예. 기초연금은 2007년 이 법을 만들 때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던 것이 기초연금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개념이군요. 기초연금은.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우리 민주당에서 당시에 주장할 때, 당시 열린우리당, 네,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는 기초연금을 주장하면서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주겠다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연금으로 주자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 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것이 2007년이더군요. 네, 2007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그 시행의 토대가 됐던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강 의원님이시죠? 네, 예. 예, 지금 그 당시의 제도가 그대로 골격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요. 네. 그때는 이제 60% 노인에게, 네. 하위소득 6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5%. 네. 그 돈이 대략 당시엔 한 82,000원 됐습니다. 혼자일 때. 네. 두 분일 때는 약 한 13만 원 됐었고요. 그 5%를 주기로 했고 2028년까지 이것을 2배로 올리는다 이렇게 법에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던 것은 모든 노인에게 그냥 증세 없이 20만 원을 주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던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하위 소득 하위 60% 노인분들에게만 지급을 했던 것이고요. 예. 2007년에는 60%. 네. 그리고 2008년 이후부터는 하위 소득 70%에게 주어진 겁니다. 70%까지 예. 이미 늘어나 있군요.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70%가 안 되고요. 네. 60한 5%, 6% 될 겁니다. 네, 좀 이해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하위 70%까지 지급 대상으로 돼 있고, 네. 다만 그 지급되는 액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공약은 아예 하위 60%다 70%다 이거 없이 전원에게 주겠다 이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공약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제도로 보면은 2028년에나 가능한 20만 원 수준을 당장 올려주겠다 이런 공약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명박 대통령도 2007년 대선에 비슷한 공약을 내놨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체적으로 이 기초노령연금법이 만들어질 때의 취지가요. 네. 노인 빈곤층에 대한 빈곤 대책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됐고, 네. 그때 당시에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이제 불신도 하고 또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대책도 어려워지고 많이 고갈되고 이래서 네. 주는 것을 조금만 주고 네. 국민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이런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이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을 적게 받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통해서 노인 빈곤 대책을 세우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정권 때도 비슷하게 약 20만 원 정도
연금을 주겠다 이런 공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행은 안 됐던 것이었고요. 네. 그래서 다시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을 했던 것이군요. 네, 예. 네. 자, 이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이 공약을 무슨 마음으로 했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표가 급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정말 하려고 했던 건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증세 없이 100% 노인에게 20여만 원씩을 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좀 궤변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지키기 어려운 약속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애당초 그랬다 보시는군요. 애당초. 네. 왜냐하면 재원 대책을 충분히 얘기하지 않고 얘기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제가 법을 그 당시에 만들 때 2028년까지는 이 하위소득 70%에게 지금보다 2배, 그러니까 약 20여만 원이죠. 우리 민주당 공약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법 자체가 지금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20만 원을 주겠다, 어쩌겠다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미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그러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명박 정부 때 기초노령연금을 법대로 실행해라. 즉, 법대로 실행해라는 것은 2028년까지 2배로 올려라. 점점 올려가라. 이런 취지의 요구를 계속했고, 국회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때도 계속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으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법 개정을 계속 몇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걸 국회에서 못하게 만들었고 옳지 않다 그래 저지시켰던 과정이 쭉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강 의원님께서는 비록 문제가 있었던 공약이어서 지금 파기가 되는 마당이지만 이것을 원래부터 시행하기 어려웠던 제도다. 이 얘기는 늦었지만 파기가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박근혜 후보 공약은 애초부터 재정 대책을 전혀 고민하지 않는 공약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20만 원을 주는 문제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서 2028년까지 법대로 지급액을 올리면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애초부터 박근혜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에 따른 재정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문제였다. 그래서 지금은 약속을 파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약속을 지켜야 될 문제고 지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약 자체에 흠결이 있었다. 모든 노인에게라고 표현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고 예. 당장 20만 원을 주겠다는 데가 문제였다. 그래서 이 공약은 대선 당시에도 문제가 있는 공약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봤던 거죠.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대선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지금 대선 끝나고 1년도 안 됐는데 재원 대책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 공약과 비교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은 지금처럼 70% 주던 것을 노인 빈곤층이 좀 확대됐다고 보아서 하위 80%까지 노인들에게 네. 2배를 주겠다. 지금보다 2배를 주겠다. 그것이 이제 2배라는 것은 현행 법에 따라 2028년까지 보면 지금보다 2배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 예. 우리 민주당안은 그렇게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말씀이시죠? 점진적으로 늘리고 네. 하위 빈곤층에 70% 주던 걸 80%까지 주겠다. 예. 그런데 이런 데에 비해 그리고 이 재원을 어디서 할 거냐 문제에서 우리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그 재원으로 주겠다 이런 재원 대책까지 분명히 제출해 놓고 있는데 네. 새누리당은 모든 노인에게 그냥 20만 원을 당장 주겠다. 이렇게 돼서 문제였던 거죠. 네, 예. 부자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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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부도 지금 공약의 완전한 파기는 아니다. 단지 재원 문제 때문에 좀 후퇴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수정안을 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과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의 공약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정부안은 70% 노인 빈곤층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특히 이 차등적이라고 표현한데 함정이 있는데요. 예. 국민연금을 받은 분들은 그 액수만큼 빼고 주겠다. 예를 들면 현행 노인 중에 또 앞으로 네. 향후에 65세 이상 된 노인층에게 만약 어떤 분이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고 하죠. 예. 이런 일, 어떤 지금 45살 먹는 어떤 분이 국민연금을 임의가입자로 해서 월 10만 한 9천 원을 내는 분이 있다고 하죠. 네. 그분은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33만 원 좀 더 받습니다. 예. 이분은 당장 국민연금을 탈퇴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행 10만 원 좀 넘는 돈을 안 내도 20만 원을 65세 때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은 33만 원을 받기 때문에 10만 원 내고 33만 원을 받겠다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데 만약 현재 약 5만 원의 국민연금을 내고 향후 65세 때 예를 들면 15만 원을 받는다는 분이 계신다. 네. 뭐 정확한 액수는 지금 설계된 건 아닙니다만 이분은 지금 현행 5만 원을 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5만 원을 안 내도 다음에 20만 원을 받는데 그렇죠. 만약 5만 원을 내고 나면 15만 원에 20만 원, 15만 원을 빼면 5만 원밖에 예. 더 늘지 않기 때문에 5만 원 내서 5만 원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탈퇴할 거다. 네. 그래서 현행 이 지금 정부안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라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들의 탈퇴자가 늘 거다. 네. 지난 사실은 그 2월 달에 이 공약 파기 논란이 있을 때 기초노령연금을 현행처럼 이렇게 좀 바꾸겠다라고 한 2월 달에 7천 명 이상이 이 임의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불신이 증폭될 거다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실제로 국민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이 이제 없어지는 결과로 되는 거고, 뭐 약속 파기도 파기지만은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이 없어지면서 국민연금마저도 불안해지는 예.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자, 이 국민 입장, 특히나 혜택을 받게 되실 그 65세 이상 노인분들 입장에서 재원은 고려하지 않고 혜택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에 공약했던 그 내용이 가장 강력한 거죠. 혜택이 많은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거보다 조금 덜한 것이 민주당의 공약이었고, 네.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덜한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예. 그러면 정부가 내놓겠다고 하는 수정안은 이 혜택 측면에서 볼 때 그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기초노령연금보다는 좀 좋아지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 뭐 추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결과로 가는 겁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지금 연금을 받는 실제 수령자들이 국민의 그러니까 대략 뭐 정확한 추계가 아닙니다만 전국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한 600만이 넘을 겁니다. 예. 한 500만이 넘을 겁니다. 예, 예. 그 중에 한 260만 명이 지금 어르신들이 받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이 해가 갈수록 현재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 조만간 하겠다 그럽니다만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네. 결국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매우 미미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갈수록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현재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 알아서 국민연금 들어서 타가라 이런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뭐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도 후퇴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후퇴하는 거죠. 그냥 후퇴가 아니라.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가뜩이나 전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후폭풍이 강할 이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공약의 파기,
사실상 파기로 보이는데 시점을 지금으로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튼 지금 4대 중증에 대해서 전액 보험으로 하겠다라는, 무료로 네. 하겠다라는 이런 공약도 사실은 이미 파기된 거하고 다를 바가 없고, 예. 이 공약도 사실은 당시 대선 때 문제가 있었다, 저희 이렇게 보고, 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도 이렇게 이제 파기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전국 운영 과정에 비이상적인 자신감, 네. 또는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예를 들면 8월 초에 그 세금 대책 내놓을 때요. 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바른 절차, 옳은 절차를 밟지 않는, 즉 월급쟁이 세금부터 좀 지갑부터 털는 방식, 더 급했던 고소득자, 법인세, 또 부자 감세라고 불리는 이런 문제부터 좀 선차적으로 하고 후차적으로 5천만 원 이상 고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네. 이 수순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안하무인적으로 그냥 발표했고, 네. 발표하다 철회했고, 이번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나 지금 4대 중증에 대한 공약사항도 어떤 충분한, 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예. 이 사전 조율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비이상적인 어떤 불통 내지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아무튼 우려스러운 점이죠. 예. 후폭풍이 좀 더 거세지면 이 부분도 또 철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결국은 철회 여부를 떠나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 개정에 반대하시겠군요? 새누리당도 찬성을 쉽게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이 법을 정부에서 계속 지금 이런 쪽 경향으로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바꾸지 못했던 것은 국민들, 특히 또 노인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OECD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노인 어르신들은 소위 용돈이 거의 없는, 네. 연금도 없고 용돈도 없고 결국 자식이 몇 푼 주는 돈 받아 쓰거나 이랬었는데 국가에서 이런 최소한의 용돈을 드린 거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약 45% 이상을 넘나드는 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지 않은 이상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복지 후퇴, 이게 보수 언론의 지속적인 요구와 맥이 닿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욕을 좀 먹더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나 7월 재보선 등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중간 평가를 받게 되는 그 단계에서 복지를 전선 삼아서 명확한 여야 대립 구도를 짜겠다, 이런 선거 전략까지 염두에 둔 건 아닌지, 이런 분석들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속에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무상 급식을 한다거나, 예. 또는 보편적 복지를 한다,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이 그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국민들 속에 일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인 분도 있고 또 일부에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 이제 무상 급식을 포함한 문제나 이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이 너무 이 빈곤층이, 노인 빈곤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절대적 빈곤을 겪고 있는 층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 민주당도 내놔야 될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내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보편적 복지라는 큰 틀을 지키면서 맞춤형 복지 정책을 다시 내놔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이렇게 지난 대선이나 총선 때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이른바 이제 복지 아젠다를 이제 그 진영으로 끌어가면서
사실 복지를 중심으로 한 여야 차별성이 희석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후퇴해가고 또 다른 사회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공안 분위기 조성 등과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자면 내년 선거에서는 이른바 보수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 이런 선거 전략을 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예. 기본적으로 내년 선거가 이제 지방자치 선거이기 때문에요. 예. 근본적으로 지방 재정의 문제를 내놓지 않을 수 없고, 네. 지방 재정의 문제에 가장 지금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복지 예산인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복지를 후퇴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네. 지방 재정을 어떻게 보충해주고 보완해주고 지방 재정을 재원 조달을 지방 재정의 조달을 가능케 해줄 건가 관점으로 새누리당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네. 그래서 복지 정책의 후퇴의 관점으로 짜는 게 아니라 네. 내년에 지방 재정을 어떻게 보충해주겠다라는 걸로 결국 선거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지 않고서 지방자치단체 장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새누리당이라 하더라도 선거 전술상 복지 후퇴 방향으로 공약을 내걸고 내년 선거에 임할 수는 없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예. 사실은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경남의 공공의료 폐기했던 문제라든가 예. 또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던 문제, 네. 또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부가 이 무상보육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는 이런 문제는 어쩌면 내년 지방선거 때 본격적으로 이 지방 재정을 가능케 하는 정부 당이냐, 네. 아니면 복지를 후퇴시키는 어떤 당이냐의 어떤 선거 전에 전초전이 사실은 지금 되고 있고 이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 지점에서 전반적으로 복지 후퇴가 아닌 지방세를 어떻게 새롭게 발굴할 건가 또는 조달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행 지방재정의 보조율 문제라든가 또 지방 소비세율을 올리는 문제라든가 지방 소득세를 독립 세원으로 만드는 문제 네. 이런 것이 현재 국회에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것이 쟁점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결국 재정은 복지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장 출마설이 있더군요. 글쎄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 전혀 생각이 없으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